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학년 일반 보강, 지난번에 건설기술 1차시 했고, 1학년 3반도 목요일날 좀 태풍이나 아니면은 뭐 좀 빠지는 일이 있었죠. 모의고사. 그렇기 때문에 1학년 3반도 보강을 한 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꼭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첨단 건설 기술의 이해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첨단 건설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대형화되고 고층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융합돼서 상당히 건설 기간이 단축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슈퍼 콘크리트와 같이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 공법이나 건축물들이 발달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3반 친구들 여기까지 했던 게 맞다면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첨단 건설 기술을 그러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최첨단 건설 기술, 재료 개발은 초고강도 콘크리트. 이전에 배웠었죠. 자, 오염과 풍화에 강한 유리나 페인트들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유 콘크리트 같은 것들도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에 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틈을 스스로 메꾸는 자가 콘크리트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자, 물론 이 부분은 지금 개발 단계가 중에 있고요.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가치유 콘크리트라고 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스마트 재료들 사용하고 있고 폐기물이 적은 친환경 재료 그리고 구조물의 변화, 훼손 여부를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자세하게 뭐 다른 분들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현수교와 사장교입니다. 자, 현수교와 사장교는 교량이죠. 다리입니다, 다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30페이지를 피시면 왼쪽 상단에 초장대교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장대교량. 자, 이거 프린트에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초장대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의 주탑 간 거리가 1에서 2km가 넘는 교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 교량의 주탑 간의 거리가 1에서 2km 이상 되는 아주 긴 교량을 우리가 초장대 교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프린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PPT에는 나오지 않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꼭 적어 두시기 바래요. 자, 이건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현수교 사장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수교 칸에다가,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칸에다가, 현수교의 정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적으면 되는데 이 교각과 교각 사이를 바꿀게요. 자,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탑과 주탑 사이에 철선이나 쇠사슬을 건너지르며 이 줄에 상판을 매어단 교량을 우리가 현수교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게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자, 이것도 좀 정의를 좀 바꿔볼게요. 교각 위에 세운 탑인데 이게 주탑입니다. 주탑. 자, 주탑에 비스듬히 들이운 케이블로 주빔을 지탱해서, 자, 주빔은 상판입니다. 상판. 쉽게 생각하면 도로가 되겠죠. 도로. 자, 설계하도록 설계된 교량. 그래서 지간, 땅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은 교량에 주로 사용되는 형식을 우리가 사장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그림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 영상 같이 보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거 마우스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꼭 그려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현수교와 사장교에 대한 정의를 프린트의 빈칸에다가 잘 적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현수교와 사장교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그 빈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선생님이 그리는 순서와 동일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시공하는 실제 순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깔 펜을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해서 같이 그렸으면 좋겠고요. 다소 그림이 선생님 지금 마우스로 그냥 그리기 때문에 그림 좀 잘 못 그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영상 보면서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수교부터 여러분들 그림 그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현수교 사장교를 교량 시공 순서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첫 번째는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통 교량을 설치하는 곳은 강이나 바다 같은 곳에 우리가 교량을 설치를 하는데, 땅처럼 이렇게 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망망대해에다가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GPS를 이용해서 위성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GPS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안쪽에다가 강철 원통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강철 원통 안에다가 바닷물에 섞이지 않는, 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수한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둥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기둥에 주탑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탑에 케이블을 거는 겁니다. 케이블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요 케이블을 음, 여기서부터 일단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현수교 정의 적은 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뭐 강이든 바다든 그려줄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색깔펜으로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강철 원통을 이용해서 기둥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자, 시멘트를 부어줄 겁니다. 자, 요거는 기둥입니다. 기둥. 자, 기둥이고 또 요거는 시공 순서의 1번이 되겠죠. 여러분 1번은 색깔을 꼭 빨간색으로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은 뭐죠? 자, 이런 기둥 위에다가 어, 주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주탑. 진짜 그림 조금 한심하네요. 자, 두 번째는 자, 2번. 자, 주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명칭은 주탑이죠, 주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탑 간에 서로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케이블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주 케이블이라고 불러줄게요. 주 케이블을 주탑과 주탑 간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게 몇 번일까요? 요게 빨간색으로 순서는 자,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자, 이 연결한 케이블을 또 이렇게 쭉 늘려출어 줍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쭉 늘려출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케이블을 선생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자, 얘는 4번이겠죠. 자, 얘를 보조 케이블이라고 할게요. 보조 자, 보조 케이블. 자, 보조 케이블을 설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상판, 즉 도로를 올려야지 여기서 뭐 차가 지나다니든 사람이 지나다니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케이블만 쭉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이 올라오는 위치는 어딜까요? 아, 상판이 올라오는 위치는 어딜까요? 자, 그 다음에 상판이 올라오는 위치는 자, 주 케이블의 중앙에서부터 상판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순서는 얘가 5번이고요. 5번. 자, 얘는 명칭이 상판이 되겠죠. 상판. 또는 얘는 도로라고도 합니다. 자, 이 상판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판은 어디로 올까요? 자, 좌우로 확장되어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6번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6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판이 이동하는 방향은 주 케이블의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확장되어 가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영상도 한번 확인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주 케이블의 중앙에서부터 지금 상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5-1 순서의 5-1 선수구를 만드는 방법에다가 주 케이블에서부터 이게 칸이 좀 작죠. 주 케이블에서부터 상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로 상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상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보라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량을 짓는 순서는 자, GPS로 위치 확인하고 원통 기둥 넣고 이렇게 기둥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1번 기둥을 만들고 2번은 주탑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주탑 간에 연결하는 주 케이블을 설치하고요. 4번은 보조 케이블을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주 케이블의 중앙에서부터 상판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좌우로 상판이 확정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현수교의 시공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장교의 시공 순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 물이 있고요. 자, 1번은 기둥이었죠. 자, 기둥을 설치를 하고요. 자, 얘는 기둥. 자, 순서는 1번. 자, 어렵지 않아요. 자, 2번은 자, 주탑을 설치하는 것. 자, 주탑. 뭔가 부실공사 느낌이 나는데 다시 그려줄게요, 여러분들. 너무 성의 없이 그리면 안 되니까. 사실 선생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자, 얘가 되겠죠. 자, 2번. 자, 2번은 명칭이 주탑이 되겠죠. 자, 주탑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여기다가 상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것은 주탑에서부터 상판을 설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번이고요. 자, 얘도 동시에 3번이겠죠. 3번. 자, 얘의 명칭은 상판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판이 오래 버텨 있기는 힘듭니다. 자, 바로 이렇게 옆으로 상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좌우로 상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연결해 줄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가 4번이 되겠죠. 케이블을 설치하는 겁니다. 케이블. 자, 케이블을 설치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상판을 좌우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얘가 몇 번이 될까요? 자, 얘가 5번이 되겠죠. 5번. 자,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주탑에서부터 상판이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5번이고요. 확장된 상판이 5번이고 이 상판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케이블로 고정을 시켜주는데 얘가 6번이 되겠죠. 자, 얘도 동일하게 케이블입니다. 자, 요런 형태가 사장교입니다. 여러분들 사장교랑 현수교를 구별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이런 사장교는 모든 케이블이 다 주탑을 향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주탑이 이렇게 서 있으면 모든 케이블이 어떤 형태로 간에 주탑을 향해 있다면 요게 사장교고요. 케이블이 있고 아래쪽으로 그냥 쭉 늘어뜨려 있다면 요게 현수교입니다. 사장교와 현수교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 사장교의 시공 순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여기 기둥을 먼저 세우고요. 2번 주탑을 만듭니다. 주탑을 세운 다음에 주탑의 중앙에 상판을 설치하고 자, 이 상판을 고정할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자, 주탑에 설치한 상판을 기준으로 좌우로 상판을 설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판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케이블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판과 케이블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설치가 되는 구조가 바로 이 사장교의 시공 순서고요. 자, 영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량 시공 방법 아래에 나와 있는 터널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도 교량을 시공하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를 낸다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진도가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또 진도를 많이 못 나가면 둘 다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고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 설명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터널은 토목 구조물이죠. 토목 구조물. 자, 그런데 터널을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집안이 단단한 곳에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시추를 해서 직접 파서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끝까지 다 파면은 안 되겠죠. 끝까지 다 팔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파 보면서 군데군데 파서 강도를 한번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시출한 다음에 비저항 탐사 기기를 통해서 그 안에 집안의 어떤 강도나 수분 함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여러분들 시추라고 하면 되고요. 미리 여기저기를 한번 파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는 비저항 탐사기기. 자, 여기 나와 있는 비저항 탐사기기를 이용해서 내부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적어 두시고요. 자, 일단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입구. 가로에는 여러분들 갱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갱문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자, 이걸 무엇으로 파나갈까요? 그쵸. 폭약을 넣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넣어서 폭발을 시키겠죠. 그래서 앞에는 갱문, 뒤에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나가고 폭약 설치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파 나가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그냥 폭약 설치하고 파고 폭약 설치하고 파고 이게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 이 면이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막장 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막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우리가 막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장은 사실은 어떤 예전에 광부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마지막 더 이상 파고 들어가는 그 꽉 막힌 면을 우리가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 진짜 답도 없고, 꽉 막힌 드라마, 그런 거를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끝의 면을 우리가 막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막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강지보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강지보재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강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하는 것, 지지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강이니까 철로 된 거겠죠. 자, 얘가 강지보재입니다. 이런 데다가 강철로 된 지지대를 설치하는 게 강지보재고요. 자, 두 번째는 쇼크리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쇼크리트. 자, 쇼크리트인데 콘크리트긴 콘크리트인데 뭔가 숏입니다. 숏. 왜 쇼크리트라고 부를까요? 어, 굳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쇼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쇼크리트를 분사를 해서 굳히면은 이 막장면이 좀 더 보강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록볼트를 설치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 강지보재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쇼크리트를 타설한다고 합니다. 뿌리거나 타설을 하고, 세 번째는 록볼트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 자, 이 세 가지가 막장면을 보강하는 방법,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아래쪽에는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 배수로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벽면 터널에 아까 그 쇼크리트 타설하고 그 겉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촘촘하게 배근을 합니다. 배근. 철근을 촘촘하게 이렇게 격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배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동식 거푸집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규격을 지닌 거푸집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푸집이 있고 이쪽으로 지금 콘크리트가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터널의 시공 방법과 막장면을 보강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토목 기술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해양 공간이 개발되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까지 우리가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여행 갈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해저 도시 같은 것도 물론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보다 이 더 깊은 바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바다에 대한 개발은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토목 기술들이 발달하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합 지하 공간,
뭐 지하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사막을 뭐 밀림화하고 있는 이런 극한 공간,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북극, 남극 같은 곳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지금 이러한 토목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친환경 도로 기술과 건설 기술 이런 것들 발달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친환경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국토 정보 구축과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토목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프린트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건축 기술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건축 기술은 독자적으로 발달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설계 가능하고 내가 직접 건물을 짓지 않아도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건축물의 어떤 안정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공도 가능하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지능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빌딩, 굉장히 지능적인 빌딩, 뭐 우리가 스마트 빌딩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빌딩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물 통신망과 어떤 연결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조명, 방제, 안전 제어가 자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건물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적히지 않는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중에 정보통신 기술 단원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택은 IT 기술을 접목시켜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집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미래 스마트 주택을 이강 기자가 방문해봤습니다. 아침이 밝자 유리창이 투명해지면서 바깥 풍경을 비춰주고 부엌 탁자를 만지면 전기 레인지가 나타난 뒤 설거지는 로봇이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의 주택은 IT 기술을 접목시켜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집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미래 스마트 주택을 이강 기자가 방문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떤 센서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모든 물체가 인터넷으로 접속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 건축물 또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아침이 밝자 유리창이 투명해지면서 바깥 풍경을 비춰주고 부엌 탁자를 만지면 전기 레인지가 나타난 뒤 설거지는 로봇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뭐 증강현실 여기서 나와 있죠. 뭐 실제로 이렇게 뭐 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주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 때도 홍채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손짓만으로 전등과 선풍기, 텔레비전을 척척 켭니다. 화장대는 얼굴 수분을 측정해 화장법을 알려주며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옷장 거울은 앞에 서기만 해도 옷 입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7, 8년 후면은 그 대부분 가정이나 주택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물 인터넷 기술. 자, 이러한 전기 기구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와이파이 환경, 인터넷 환경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달한 사회를 우리가 IoT, 사물 인터넷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 경우 상용화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해 입주한 이 아파트는 거주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출에 집에서 1.5km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며 돌아올 때는 공기청정기와 청소기, 밥솥이 알아서 작동을 시작합니다. 향후에는 건강정보라든가 1학년 1반 친구들, 1학년 3반 친구들 보강 수업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뭐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태풍이나 모의고사가 불가피하게 계속 목요일 날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수업을 더 준비를 하게 됐는데 또 여러분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생님도 좀 불가피하게 준비한 면이 있으니까 선생님의 이러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어쨌든 긴 시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다른 반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